다음에 원장님이랑 뭐 하고 놀았는지 얘기해줄게. 사고 끝나고 방탈출 가셨다고. 근데 요즘은 못 가고 있어. 속상해. 원장님과 나와 나경쌤의 유일한 취미인데 3시 방탈출 가요. 그 시간에 문을 열어요. 라스트 타임. 아, 마감 타임 11시 반에서 밤 12시 타임. 재밌는데 요즘 못 간 지 오래됐어. 내일 가자 그럴까? 나오실 것 같은데. 자, 한번 이제 달려봅시다. 또 17번 문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안 다룰 수가 없었어. 미분을 배운 친구는 미분을 쓰세요. 속도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미분을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무조건 뭘 쓸 거니까? 접선이라는 건 2차 함수랑 직선에 접하고 있는 거니까 중근이죠. 그것만 머릿속에 잘 갖고 가면 돼요. 이 문제는 해석을 잘하긴 해야 되는데 3x 제곱에 접하면서 얘랑 접한대. 그리고 기울기가 6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 3x 제곱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6인 직선을 일단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접선은. 그러면 우리 접선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꼭 필요한 건 두 가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이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식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여기선 기울기가 6이라고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y는 6x 더하기 k가 저기 쓰여 있으니까 a 안 헷갈리게 a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얘랑 y는 3x 제곱이랑 갖다 두고 3x 제곱과 6x 더하기 a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는 0이다 해서 여기서 d는 0.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가시면 되죠. 그렇죠? 아니면 완전 제곱식. 그럼 a가 마이너스 3인가? 그래서 6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또 접한대네. 그래서 얘랑 또 뭘 쓰는 거야? 갖다 두고 d는 0이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17번을 가져온 이유는 단순한데 그냥 간단하게 접선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갖고 왔어요. 접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직선을 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직선을 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나 지나는 한 점이 꼭 필요하다. 한 점이 필요하다. 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고 판별식은 0이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은 대표적인 그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이건 이따 한번 시간 될 때 혼자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19, 20, 21, 22 여기가 좀 중요해서 19번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19번 이게 좀 중요합니다. 19번이 결국엔 대표적인 응용 문제 유형들이 19, 20, 21, 22인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관점을 깔고 가야 그래도 웬만한 또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 문제는 신고해야겠다. 아니 n이 자연수인데 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지? 그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거랑 그러니까 꼭 n이 자연수일 필요는 없는 거라. n이 자연수인 거랑 관련은 없어. 그냥 주어진 n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라. 이 문제 신고해야겠다.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된다.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된다. 머리 아파서 울는 거. 어.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한 건 이따가도 풀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2차 함수도 움직일 거고 직선도 움직일 거고 막 이런 상황이 막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선은 고정이고 2차 함수가 k 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지 잘 봐야 돼. 그러면 2차 함수 3개에서 저 k 값이 하는 역할은 뭐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2차 함수의 y절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k가 커지면 2차 함수가 위로 올라가고, 그쵸? k가 작아지면 2차 함수 밑으로 내려가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마이너스 1, 0, 1, 2일 때 주어진 직선들을 일단 다 그려.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4개를 쭉 그려놓고 2차 함수가 이 직선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고 있어야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지 고민을 해보는 거야. 둘, 셋, 넷, 다섯, 5개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개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5개의 교점이라는 거를 4개의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합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2, 1, 0 이라고 가게 된 거죠. 2, 1, 0. 그러니까 핵심은 누구야? 핵심은 누구야? 2, 1, 0 중에 핵심은 누구야? 1이 핵심인 거지, 1이. 1이 핵심인 거지. 즉 접할 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위에다가 직선을 그리든 직선에다가 2차 함수를 움직이면서 뭐 위치를 파악, 어쨌든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그걸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낼 때 항상 기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무조건 접할 때가 항상 기준이야. 접할 때를 항상 그려놓고 나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접할 때를 그려놓고 위에 올라가면 교점 무조건 다 2개, 내려가면 교점 아예 없어 라는 쉬운 발상으로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번은요? 이걸 아마 프린터 때 했을걸? 기억하려나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그게 바로 돼? 그러니까 지금 20번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되나?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 1일 때 2니까 여기가 2.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되니까 y는 a가 그래서 따라서 a가 2보다 크다가 그냥 정답. 요 20번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한 30초 만에 답이 나와.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으면 다시 나랑 하면 돼. 괜찮아. 사실 이것도 이 문제도 오늘 하면
지금 가책풀 20번도 오늘 하면 아마 시험 때까지 할 일 없을 거야. 시험에 잘 나오는 아이가 아니야. 그럼에도 하는 건 절대값 함수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는 것 뿐이야. 그냥. 자,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를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는 것 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절대값 함수, 즉 절대값 방정식 이런 거 고민을 해보면 얘는 x값이 몇일 때가 포인트인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 그렇지. 얘는 3일 때가 포인트지. 그래서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그냥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부호에 따라서 바꿀 거잖아. 그렇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그래서 얘는 x가 1 이상일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고 얘는 x가 3 이상일 때랑 또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뉘게 될 거니까 구간이 총 3개 구간으로 나뉜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어차피 구간이 3개로 나뉘겠구나 1하고 3을 기준으로. 그래서 1일 때 이렇게 1일 때 그리고 3일 때 이렇게 세로 직선 그어놓고 1일 때랑 3일 때 그려놓고 그러면 1보다 작으면 어차피 얘도 음수? 얘도 음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식이 어떻게 쓰여져?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4로 쓰여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일 테니까 그냥 2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에 플러스일 테니까 2x 빼기 4다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쵸? 그걸 그린 것 뿐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그리고 여긴 2x 빼기 4를 그리고 빼기 4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y는 1을 그리고 이렇게. 그럼 그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빨리 그리려면 그냥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인데 그 안이 1차 식인데 그 x 앞에 있는 개수가 둘이 똑같을 때 이렇게 나온다. 왜? 가운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 x가 사라지니까. 나중에 응용하면 여기 안에 개수가 다른 것도 응용하면 여기가 이제 기울어진 상태로 여러분들 나중에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걸 응용하면 센스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런 문제 시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 그려놓으니까 얘랑 이렇게 생긴 얘랑 a랑 교점이 2개니까 y는 a는 무조건 2보다 크면 항상 교점 2개일 거야. 그치?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도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방정식인데 여러분들한테 교점의 개수로 연결해서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푸는 게 좋다. 빠르다. 그러면 또 그래서 풀어야 되는 21번. 결국엔 이번 시험에는 21번, 22번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21번, 22번 같은 게 나온다면 나오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데 이게 자, 21번을 한번 같이 볼까? 여러분들 일단 2차 함수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고 그릴 수 있어? 네. 그거는 괜찮니?
그게 일단 돼야 되는데. 그래서 2차 함수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핵심은 어쨌든 이 여기에 어떤 x가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텐데 걔네가 절대값을 만나서 무조건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요 밑에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어떤 x값이 여기 들어갔다면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걔가 절대값을 만나서 양수가 나올 테니까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렇게 생긴 아이랑 y는 k라는 가로 직선을 가지고 하는데 근이 어떻게 나온대?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 그냥 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근과 음근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호를 지정해줬죠. 그쵸? 그러면 양근이랑 음근은 결국엔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호의 기준은 어디죠? 양근과 음근의 기준은? 무슨 축? 그렇지. 그래서 y축을 내가 그린 거야. 양근과 음근이라는 기준점을 여러분들한테 내세웠잖아.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y축이라는 i를 그려야죠. 그리고 요 절대값 함수는 애초에 저렇게 어떤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이 이게 쓰여져 있잖아. 옆에 있는 것도 그려놨지만 요런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x축을 항상 깔고 가야 돼요. 왜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은 거니까 x축도 당연히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 양근과 음근까지 여러분들은 조건 맞춰줘 라고 했으니까 y축까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y축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절대값 함수에 y는 k라는 가로직선을 그려나가면서 어디에 그려져야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가 나올까를 위치를 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근 두 개라는 건 y축보다 오른쪽에서 교점 두 개, 음근이라는 건 y축보다 왼쪽에서 교점 두 개니까 요런 데 지나가야 양근 두 개, 음근 두 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0과 3 사이가 정답이 되겠죠. 0과 3 사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2번이죠. 22번도 겨울에 했었어. 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22번도. 22번은 또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란 나이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은 안 하고 발상만 보고 넘어갈 건데 포인트를 잡을 거야. 방금처럼 가로직선만 그으면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양근이랑 음근이라는 되게 독특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y축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계산을 했지만 요렇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교점 물어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절대값 함수 그려놓고 이제 직선을 위에다 덧그려서 위치 잡을 거 아니야. 이때 첫 번째 포인트는 접할 때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거 접할 때가 첫 번째 포인트고 얘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꺾인 지점이야. 꺾인 지점. 어차피 포인트 잡는 거 이 두 개밖에 포인트 안 잡아. 절대값 함수는 접할 때랑 꺾인 지점. 즉 여러분들은 절대값 x제곱 빼기 4 그려놓고 2x 더하기 m이라는 직선 그어서 이제 교점이 4개다 찾게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습관처럼 접할 때 이렇게 내가 먼저 잡아놓은 거고 이렇게 접할 때 그리고 꺾인 지점 여기 그리고 원래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얘보다 커지면 K가 커져서 직선이 더 얘보다 올라가면 교점이 몇 개인 거야? 2개니까 안 되죠. 그쵸? 얘보다 내려가면 몇 개야? 네. 그치 이제 됐지? 즉 여기지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나 나오니까 여기 사이에 있으면 일단 4개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순간은 여기 사이가 일단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더 내려갔어. 이런 교점 몇 개야 여기는? 2개니까 안 되지. 그리고 여기는 하나고 이제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이죠. 그래서 접할 때의 K값보다는 작고 여기 어디야? 이게 점이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쵸? 쟤랑 헷갈렸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지나면 그냥 K는 바로 2인가요? 밑에 거는? 2x 더하기 m이구나. 4겠네요. 정답 4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꼭
꼭 절대값 함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독특한 어떤 함수 주고 2차 주어진 직선 위치 이동시키면서 교점 개수 만족시켜봐 라는 거 되게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2차 함수에서. 그러면 미지수 하나 없이 여러분들이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위치 이동시키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교재를 가볼까? 근데 여기가 모의고사 문제만 좀 넣어놓다 보니까 생각보다 깔끔한 문제들만 모여 있어서 2차 방정식은 딱히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120번 한번 고민해봐. 괜히 도형이 그러니까 도형이 뭔가 딱 여러분들한테 너 뭐야? 라는 느낌으로 좀 압도적으로 나와 있는데 괜찮아. 차근차근 해석해봐. 겁만 안 먹으면 풀려. 해석이 좀 시간이 걸리긴 아마 할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해석했나 볼래? 문제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AKJ 넓이를 EJI의 넓이와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AK든 여기 뭐야 여기 좌표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AK든 아니면 여기든 뭔가 미지수를 하나 잡긴 잡아야겠죠. 새로운 미지수 하나 기준점을 잡긴 잡아야겠지. 그치? 잡으세요. 뭔가를 잡으세요. 나는 AK를 잡았어요. 저는 AK를 A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AK를 A로 잡음으로 따라서 여기는 1 빼기 A가 될 겁니다. 여기는 1 빼기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KJ의 넓이는 나는 내식에서 따르면 2분의 1 A제곱이라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EJI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여기가 1 빼기 A니까 여기도 1 빼기 A고 이게 이렇게 여기도 1 빼기 A니까 삼각형 EJI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2A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되어서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겠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K값 구하는 거잖아. K값. 그럼 나는 저기를 A로 잡았으니까 K값 구하려면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야? A와 K의 관계식만 구하면 나는 되네. 난 이것만 구하면 답을 낼 수 있죠. 왜냐면 요 두 개의 관계식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 여기에 2분의 3배한 게 2분의 1 A제곱이 나오니까 2분의 1 A제곱이 2분의 3의 1 빼기 A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거 풀면 A가 나올 거고 어떤 숫자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잡은 미지수랑 K의 관계식을 가지고 K값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A랑 K의 관계식 구하러 가야지. 그러면 K가 요렇게 크게 생긴 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2K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1대1대 루트 2일 테니까 루트 2K가 될 거고 그 와중에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가 루트 2K가 될 거고 얘가 1이 될 테니까 요 1 빼기 A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2K 빼기 1이 되겠네요. 처음에 굳이 A 안 잡고 바로 K에 대한 식으로 써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겠죠? 그래서 A와 K의 관계식을 찾으면 1 빼기 A가 루트 2K 빼기 1입니다. 라고 어디였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K가 루트 2분의 2 빼기 A입니다. 라고 해서 A 값 구한 거 저기다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쵸? 나는 이게 미지수를 새롭게 하나 잡은 것 뿐이에요. 잘 안 보여서. 근데 방금 수아 말대로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어차피 K값 구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구하려고 필요한 변들의 길이를 다 작정하고 K로 가야지 라고 해도 풀리긴 풀리겠죠. 즉 K로 도 식이 그렇게 막 더럽게 안 나와서 그치 그럴 수 있어요. 나 이제 안 보여서 이렇게 풀었던 거고 2K하고 루트 2K 잡고 내가 말했던 대로 그럼 여기도 루트 2K일 텐데 다시 여기가 루트 2K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가 루트 2K 빼기 1이다. 그럼 여기도 루트 2K 빼기 1일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런 식으로 막 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2루트 2K 빼기 2고 높이는 루트 2K 빼기 1인 삼각형 구하고 옆에도 그러면 관련된 길이로 나올 거고 K에 대한 식으로 바로 구하셔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나는 이제 저 AKJ를 2분의 1 A제곱과 EJI를 1 빼기 A의 완전제곱으로 저렇게 두는 저 간단한 식을 먼저 떠올랐을 뿐이에요. 난 루트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피해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피하지 못했어요. 난 루트가 싫어서 저렇게 풀었던 거 시작에. 근데 끝에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관계식 풀어서 A가 이게 나오고 얘를 적다가 대입해서 정답을 내면 따라서 4분의 루트 2 더하기 4분의 루트 2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 이제
요 내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도형이 되게 많은데 원장님 시선에서 이게 제일 좀 어려워 보였나 봐. 그래서 이걸 넣어놓으신 거야. 엄청 많아. 도형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요 정도가 좀 되게 까다롭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도형 가지고 식 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같이 만나봤어요. 이런 거는 뭐랄까 좀 그냥 그날 좀 잘 보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많이 도형들을 잡고 고민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럼 이번에는 13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130번?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렵다라기보다 귀찮다라는 느낌이 강한 거지. 핵심이 뭐예요? 왜? 핵심이 뭐야? 이게 무슨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딱 보면 이게 무슨 식이야 이거 그냥? 이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되게 이상하게 그냥 쓰여져 있는 인수분해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하게 그냥 계산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아이를 전개해서 얘가 만들어 놓은 이 식이 뭐라는 거야? 얘도 그러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거든. 얘가. 그럼 완전 제곱식이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렇지, 판별식이 0이다지. 여러분들은 주어진 오른쪽에 있는 식 전개해서 판별식은 0이다 하고 끝. 근데 왜 px를 플러스 아니 p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그 자체를 밑줄가 오는 거야. 이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그냥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도 당연히 같은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겠지. 그렇다면 D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귀찮은 건데 D는 0을 썼더니 어떻게 돼 얘들아? 거기 D는 0을 쓴 친구 D는 0을 쓰니까 어떻게 돼? A가 4랑 마이너스 2개가 나와. 이거 괜찮아? 즉 뭐냐면 이런 거지. 뭐 어떤 과정이 생략된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지 뭐 px 아니지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D는 0을 하면 A가 4랑 마이너스 4라서 해보셔야 돼요. 그럼 A가 4일 때 한번 해볼까? A가 4일 때 보면 p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니까
x-6의 완전 제곱이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야? 제곱은 제곱이다니까 px 더하기 2가 x-6이거나 px 더하기 2가 마이너스의 x-6이거나 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예를 들어 x제곱은 4다 이러면 x가 풀만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건 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귀찮다라고 하는 게 식이 4개가 나와요. 그래서 A가 4일 때 2개 나오고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2개가 나오는 좀 그냥 케이스 분류가 많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엔 x 더하기 6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px 더하기 2가 그냥 x 더하기 6일 때랑 px 더하기 2가 마이너스의 x 더하기 6일 때 이렇게 또 케이스 분류가 되면서 총 4개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p1 값을 다 구하래 라고 하니까 여기서 p1은 마이너스 7 여기서 p1은 5, 5, 3 여기서 p1은 7, 5 여기서 1은 7, 7, 9 7, 3, 5, 9 오케이. 정답은 2번 맞다. 괜찮나요? 즉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저 간단한 발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실수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식이 2개씩 나온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어떤 식의 완전 제곱은 어떤 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40번으로 넘어가 볼래요? 내가 140번을 내가 한번 그냥 보여주고 끝내려고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귀찮은 거죠. 140번을 보면 x제곱 2ax 빼기 b는 0이래요. 이거의 두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이때 우리한테 준 유일한 조건이 두 근의 차가 1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문제에서 맨 끝에 뭐래? 자연수니까 또 어떤 느낌이야? 세야지. 자연수니까 이것도 큰일 났다. 왠지 느낌이 다 순서상 찾아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실제로 문제 맨 끝에 순서상 a, b의 개수라고 완벽히 여러분들한테 경고하고 있죠. 실수하지 마. 그러면 아니 문제에서 준 유일한 조건이 그냥 얘야 얘들아. 절대값 a 빼기 b.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두 근의 차 어떻게 구한다고? 절대값 2차항의 개수분의 루트 d잖아. 그러면 이 최고차 개수 1이니까 루트 d만 하면 되네. 그럼 루트 d 하면 짝수 판별식을 쓰면 안 돼. 제곱 4가 12보다 작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하면 4a 제곱 더하기 4b가 144보다 작으니까 식이 a 제곱 더하기 b가 36보다 작아요? 이렇게 가야 되네요. 그리고 얘네는 현재 루트 안에 있는 식이니까 거기다 어차피 자연수니까 0보다 크다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0보다 크시겠죠? 이 끝이 얘들아. 끝. 이거 가지고 그냥 순수상 다 찾아야 돼요.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120개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우리 연습했어. 너네 a제곱 더하기 b가 36이야. 근데 자연수야. 그러면 a나 b 둘 중에 숫자를 하나씩 열심히 대입해가면서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a제곱이 증가 속도가 빨라, b가 증가 속도가 빨라. 제곱이 빠르지. 그러니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가 1이라면 b가 35보다 작고 a가 2라면 b가
32보다 작고 3이면 b가 27보다 4면 b가 20보다 5면 b가 11보다 작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났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34개, 31개, 26개, 19개, 10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쵸? 34개, 31, 24, 19씩 이렇게. 그쵸? 이러고 끝내는 거야. 그래서 보여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혼자 풀면 이게 맞나? 라는 확신이 안 들어서 질문할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이거 이렇게 그냥 진짜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확신이 좀 들지. 예상했던 게 설마 했던 게 맞구나. 자신감 있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보여줬을 뿐입니다. 못 풀면 확신이 안 들어서 못 풀지. 설마 진짜 이렇게 풀어요? 라고 해서 못 푸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쉬운 것들 쭉 넘어가서 이제 2차 함수랑 2차 함수로 갈 건데 149번. 나랑 같이 해석만 하고 끝낼 거야. 149번 해석만 하자. 자, 2차 함수가 y는 2분의 1에 x-k의 완전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대. 얘는 생긴 게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고 대칭축이 x는 k이면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냥. 그렇죠? 얘가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y는 x 그려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잡아. 이렇게. 그리고서 얘가 x축에 내린 수선해봐. 이거 지금 2분의 1의 x-k제곱이라 꼭지점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A에서 B에서 X축에 대는 수선해봐 C랑 T래. 여기랑 이렇게 C랑 T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 게 C부터 D까지 길이가 6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뭘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쭉 읽었어. 이건 뭘 쓰는 문제죠? CD는 6이다. 그럼 뭘 쓰는 문제야? CD가 6. 이게 해석이 돼야 돼.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저 CD는 6을 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 뭐지? 다시. 그러면 A랑 B는 뭐라고? 2차 함수랑 직선이 뭐야? 교점이지.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이거는 얘네들은 교점이 무슨 좌표야 이거? 그치? 교점에 x좌표지. 근데 교점의 x좌표를 가지고 길이를 만들었다면 교점의 x좌표의 차는 6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의 차면 방정식의 세계에서 두근해? 근해? 두근해? 그러니까 차. 두근의 차 쓰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절대값 a분의 또 루트 d 있으면 끝내는 거야. 절대값 루트 d 끝내는 거야. 다만 요 두근의 차를 내기 위해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를 쓸 건데 이 공식을 쓰기 위해 필요한 식이 뭐야? 이 공식을 쓰기 위해 필요한 식이 두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 뺀 거. 뭐야 뺀 거. 요 식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요 식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이제 요게 좀 정리가 돼요? 혹시? 내가 지금 다짜고짜 여러분들한테 두분의 차를 두 함수를 뺀 식을 가지고 쓸 거야 라고 한 이 말이 이해돼요? 아까 정리했죠? 즉 두 함수의 교점은 두 함수를 뺀 식을 는 0이라고 둔 식에서 근이 두 교점의 x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풀던 거를 이제 압축해서 한 번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두 함수의 차는 0이다 라고 의미하는 게 두 함수식의 차는 0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교점 구할 때 쓰는 식이다 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났어요. 저 식 가지고 진짜 절대값 a분의 루트 d는 6이다 하면 그냥 답 k 나와요. 이 해석이 이제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이 해석이. 그래서 요거 그냥 한번 해석해봤고 150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봐야 되는 건 150번. 겁먹지 말고 내가 개념반이나 심화반에서 다 이거
관점을 설명만 해주고 실제 예시 문항을 하나도 안 풀어줘가지고 걔네는 아마도 따로 해줘야겠네. 여러분들은 예시 문항이 먼저 나오네. 이 문제 착하네. 그림을 되게 예쁘게 그려줬어. 어떻게 보고 나왔어? 안 돼. 이 문제 풀고 쉴 거야. 오늘 하고자 하는 건 거의 다 해서 다음 시간에 한 세네 개 보면 끝날 거야. 다 했어. 근데 요건 진짜 좀 중요한 발상이야. 근데 사실 요 올해에 중요하다기보다 앞으로의 수학이 좀 중요한 고2 고3 때 모의고사에 참 많이 나오는 발상이랄까. 값이 큰 수들이 났다니. 맞아요. 방정식이 막 혹시 2차 방정식 막 이런 게 나와? 49a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 이런 게 나와? 네. 인수분 해도 돼. 아 그래요? 1, 49랑 둘둘로. 자, 이건 앞으로 수학에 쓰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곡선과 직선이 함께 주어진 상황. 그럼 거의 무조건인데 앞으로 수학에도 직선에 뭐가 중요하다? 이놈의 기울기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몇이야? 1. 그러니까 기울기 1짜리인데 여기 2분의 7이면 여기도 몇이지? 2분의 7. 그렇지. 그럼 이제는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푸는 거지. 그렇지? 두 분의 차가 2분의 7이다로 푸는 거야. 어떤 식의?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뺀 거. 교점의 차니까 또 여러분들이 ax 제곱에서 요걸 뺀 1차 함수를 뺀 요 식은 0이다의 두 분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고, 여기서 절대값 a분의 루트 1 더하기 24a가 2분의 7이다 라고 문제가 풀게 되는,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모의고사에 참 많이 쌓여 있는데 기울기는 여러분들한테 결국에 직각삼각형 길이의 비율을 알려주는 아이라서 이 문제는 지수함수와 방금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길이를 찾아내는 이 발상은 고2 수원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했었어. 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 진짜 방정식 풀면, 열심히 풀면 A가 2가 나와요. 열심히 풀면 A가 2가 나와요. 그러면 끝났죠. 뭐. 알파 더하기 베타나 알파 베타로 답을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쉬었다가